폴리스가 제작합니다. 폴리스가 오늘 5시간, 오늘 3시간 하고 6시간 단축 수업 해갖고 자격증 내려오고 물론 테스트 시험 마지막 시험을 치지만 이런 소규모 이런 거 하는데 잘 맞춰서 해야 수업 강의하고 수업에서 부족한 거는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4시간을 비워 드릴 테니까 스터디에서 본인들이 강의할 수 있도록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할 수 있도록 강의 스킬을 키워요. 또 본인들이 직접 받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야지. 내가 한다고 해서 강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강의까지 갈 수 있도록 오늘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폰 활용 강의 드릴 안영주입니다. 네, 오늘 이게 과정이 원래는 엄청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단축 수업이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소를 좀 뽑아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거라 조금 내용이 많이 빠져 있어요. 나중에 본강의 들으시면은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점만 이렇게 뽑아왔으니까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실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은 스마트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옛날 이제 휴대폰이랑 스마트폰의 차이. 휴대폰과 스마트폰의 차이. 옛날에 막 폴더폰 있잖아요. 폴더폰, 스마트폰이랑 차이. 그렇죠. 데이터 좋아요. 데이터, 인터넷. 네, 데이터가 인터넷이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그 안에 쇼핑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똑똑한 휴대폰이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나오네요. 휴대전화에다가 인터넷 통신이랑 정보 검색, 컴퓨터 지원, 컴퓨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첨가를 해가지고 휴대폰이랑 컴퓨터가 결합된 형태가 스마트폰이고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웹 브라우징, 아까 인터넷 말씀하셨죠? 쇼핑, 뱅킹 등 이제 모든 게 결합되어 있고요. 카메라, 캠코더. 예전에 보면은 디지털 카메라, 라디오 해가지고 따로따로 다 들고 다녔었잖아요. MP3 들고 다녔었는데 모든 게 이제 종합적으로 결합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컴퓨터로 이제 엑셀 작업이나 문서 작업 등을 했었는데 이제 보험도 하시고 아실 거예요.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휴대폰만 있으면은 모든 문서들 다 기록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프린터기랑 연결을 시켜가지고 프린터로 이제 내용 인쇄물 뽑을 수도 있고 하는 거고 이제 휴대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전용 운영 체제가 또 있어요. 컴퓨터에는 뭐가 있죠? 컴퓨터 윈도우. 네, 윈도우 있고 지금 여기 사장님 아이폰 쓰신다고 했는데 애플사에서도 컴퓨터용 OS가 또 나온 게 있어요. 운영 체제가. 그거는 맥이라고 하고요. 이제 일반 컴퓨터 윈도우, 아이폰은 이제 맥이라고 하듯이 이제 휴대폰에도 이제 전용 운영 체제라는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안드로이드랑 이제 iOS가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지금 쓰고 계시는 갤럭시 휴대폰들 이제 일반적인 그런 휴대폰들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가 들어가는 거고 애플 지금 아이폰 쓰시는데 아이폰에는 iOS라는 운영 체제가 들어가요. 안드로이드랑 iOS랑 차이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맞아요. 개발이 달라요. 갤럭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사용자들한테
그 개발하는 소스를 오픈을 해줬어요. 공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운영 체제를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고 접근을 해가지고 자기에 맞게 안드로이드가 아닌 다른 운영 체제를 만들 수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iOS죠. iOS는 특징이 되게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어서 누구나 개발을 못해요. 안에 있는 그 소스들 이제 만드는 그 개발 환경 자체를 아무도 못 건들게 이제 폐쇄적으로 해놓은 게 iOS 애플 휴대폰이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하는데 뭐 제약이 크게 없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어플을 하나를 만든다. 그러면은 어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엄청 많이 소요되는데 시간이 소요되는 이유가 애플에 이제 컨펌을 받아야 돼요. 애플사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열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보안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은 승인을 내줘서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이제 출시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서 엄청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같은 운영 체제를 가진 스마트폰 간의 애플리케이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공유할 수 있는데 iOS랑 안드로이드는 OS 운영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그런 게 또 있고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예전에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베가 휴대폰 아세요? 베가? 베가, 넥서스 원 등등 이제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만든 휴대폰들 간에서는 전부 다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아이폰은 그냥 아이폰만, 아이폰은 아이폰 거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또 그게 있고. 저희 최초의 스마트폰은 이제 92년에 IBM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을 한 사이먼이라는 이제 상품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단종돼서 없지만 그래도 출시됐을 당시에는 엄청난 패션을 좀 일으켜 왔었고 이제 스마트폰을 위한 여러 운영 체제가 이제 개발을 되었고 2000년대 중반에 와서는 블랙베리 폰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블랙베리 폰이라고 예전에 지금 스마트폰이랑 엄청 비슷한데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블랙베리 폰은 특징이 키보드 자판이 물리 키보드가 달려 있었어요. 물리 키보드가 달려 있었고 지금 스마트폰은 다른 이제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이제 여러 활용적인 측면으로 이용을 좀 많이 하고 있다고 하면은 블랙베리 폰은 메일 주고받기, 메일 전송, 메일 주고받고 하는 거, 이제 뭐 입력하는 거, 이제 초기에 이제 전자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에서 이제 플러스로 인터넷 검색 기능 플러스 해준 게 블랙베리 폰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2009년 말에 이제 아이폰이 출시가 됐었는데 이제 해외에서는 미리 출시가 됐었죠. 2009년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갤럭시, 옵티머스, 베가, 넥서스 원 등등 스마트폰이 많이 나왔고요. 스마트폰이 휴대폰이랑 다른 부분이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컴퓨터에도 저희 뭐 프로그램들 많이 설치해가지고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림판, 뭐 아니면은 뭐 포토샵,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등 많이 써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면은 뭐 하려고 컴퓨터를 사용을 하겠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할 건데. 그런 것과 같이 휴대폰에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진정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증강현실 어플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증강현실 어플. 증강현실은 이제 카메라로 이제 사물을 비추게 되면은 어디를 비추게 되더라도 거기에 이제 내가 현실에는 없지만 이제 카메라 안에는 휴대폰 화면 안에는 보이는
그런 뭐 글자라던가 그림이 있는 그런 게 증강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액세서리 앱을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제품도 좀 많이 나왔어요. 스마트폰 앱이라고 하면은 이제 갤럭시 워치, 애플 워치 등등 이제 해가지고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이제 컴퓨터용 프로그램도 이제 유료로 사용하는 거 있잖아요. 포토샵도 유료 어플이죠. 보통 보면 컴퓨터로는 이제 클릭을 돌린다고 해요. 유료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사용하는 게 또 있는데, 이제 스마트폰도 무료랑 유료가 많은데 이제 아까 어플리케이션 개발 말씀드렸잖아요. 안드로이드랑 iOS랑.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료 앱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만약에 개발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판매를 할 거다, 판매를 해서 수익을 조금 얻고 싶다 하면은 아이폰, iOS 환경에서 개발, 요거는 나중에 또 공과정에 또 개발하는 것도 있을 건데 개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유료나 무료나 무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광고를 띄워가지고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 어플들이 상당히 되게 잘 나와 있는 편에 속하고요. 아이폰의 iOS 같은 경우에는 저도 아이폰을 잠깐 썼었는데 아이폰 사용자들은 거의 보통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나한테 맞는 어플리케이션 사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은 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머릿속에 인식이 좀 되어 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을 거다 하면은 이제 아이폰, iOS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유료 어플 수익 구조는 이제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제 뭐 30%든 뭐 해가지고 엄청 많이 떼가서 사용자가 내야 할 돈이 엄청 올라간다. 네. 그래서 수익 구조가 개발자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중개해주는 플랫폼,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수익을 가져가고 나서 나머지 남는 걸 주기 때문에 네, 전부 다 받지는 못하는 것 같고. 애플 앱스토어는 아이폰이 성공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폐쇄적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폐쇄적인 환경 때문에 일반 저희 같은 사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 자체를 못했었어요. 처음에 원래는 못했다가 아이폰이 이제 애플사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플레이스토어에 등록을 하면은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놨었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처음에 막아놨다가 이제 나중에 풀어버린 거예요. 푼 이유가 이렇게 해서 우리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iOS의 특징, 애플 iOS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 개발사랑 스마트폰 제조사가 애플이라는 점 똑같고,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나오는데 운영체제 개발사 자체랑 스마트폰 제조사가 달라요. 스마트폰 제조사는 뭐가 있죠? 삼성, 이제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LG 뭐 등등 이제 다른 안드로이드 개발사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에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폐쇄적, 보안을 엄청 많이 신경을 쓴 회사거든요. 보안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아이폰 지금은 엄청 많이 나왔죠. 6, 5 때까지만 해도 내 휴대폰인데 내가 내 돈 주고 산 휴대폰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휴대폰 사용을 못합니다. 그거는 애플 회사를 찾아가도 본사에 연락을 해도 못 찾게 돼 있었어요. 보안 때문에.
아니 너가 사 휴대폰인데 너 비밀번호 너가 찾아야지. 네, 이런 형식이었고 그거를 이제 사용자들이 불만을 엄청 많이 표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애플의 제일 강점 중에 하나가 연동성이에요. 네, 아까 맥이라고 말씀드린 맥이 PC고요. 네, 맥, 아이폰, 아이패드 등등 이제 애플 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들끼리 연동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제일 지금 사용자들이 그 보안성에 너무 말을 되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연동성을 활용해가지고 지금 휴대폰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다른 기기에서 이제 그 비밀번호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지금은 사용자들이 많이 편리해졌고요. 안드로이드가 여기 나오네요. LG전자, 소니 등 이제 전 세계 다양한 스마트 기기 제조사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단점으로도 작용을 해요. 프로그램 개발사 자체는 이제 안드로이드인데 제조사는 다른 회사들이잖아요. 삼성, LG 등.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안드로이드가 개발하는 그런 환경들을 휴대폰에 접목을 못 시키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휴대폰에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제작을 하고 운영체제도 자기네들이 업데이트를 하니까 자기네 스마트폰 환경에 맞게끔 딱 들어맞게끔 개발을 하는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삼성, LG 등등 소니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개개인별로 각각의 휴대폰에 맞게 개발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자기네들 기준으로 자기가 편하게 개발을 해가지고 그 휴대폰에 너네들이 우리 운영체제 가져다 썼으니까 너네들이 알아서 적용해라. 그래서 던져주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가 업데이트를 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경우가 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지금에 와서 스마트폰 기술이 조금 많이 발전해서 많이 없는데 예전에 갤럭시 5, 7까지 노트 7 정도까지는 해가지고 이제 적용을 못 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iOS 특징 이제 아이폰에 탑재되는 전용 OS라는 의미로 아이폰 OS라고 불리기는 불렸었어요.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알아듣고 불렸었는데 이제 전 CEO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OS는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폰 터치, 패드 등에서 사용되는 운영 체제니까 이제 그냥 앞글자만 따서 그냥 iOS라고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공식 명칭이 아니었는데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그 다른 한지로 이제 공식 명칭이 되었던 거고요. 운영 체제가 안드로이드랑 iOS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운영 체제도 있어요. 림사의 이제 타이젠, 파이어폭스 OS 등등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에 되게 적합한 OS라 이제 개발자들 이제 나중에 개발자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게 되면은 우분투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릴게요.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엄청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요. 누안스 네오 이제 윈도우 OS 자체가 스마트폰에 윈도우 OS를 끼워넣은 휴대폰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이제 누안스 네오라고 해가지고 뒤에 커버를 바꿔 끼울 수 있게 돼 있었어요. 지금의 Z 플립 보시면은 이게 폴더폰처럼 적고 있는 거 그거 보시면 자기가 원하는 색상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살 수가 있잖아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초기 버전으로 자기가 원하는 커버를 갈아 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었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스마트폰 이제 뭐 주변에 이제 액세서리들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커버 등등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경쟁력이 없는 것 같고요. 블랙베리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블랙베리 폰의 강점은 물리적인 키보드가 있다.
있다라는 그런 게 있었고, 이제 블랙베리 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지를 끼면은 사용자의 감정 상태, 이제 뭐 맥박수 등등을 이제 알 수 있게. 지금 스마트워치 중에 갤럭시 워치랑 애플 워치가 이렇게 끼우게 되면은 자기 심박수랑 건강 상태를 알려주듯이 거기 이제 프로토타입 처음 시작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곡선으로 휴대폰 자체를 워치처럼, 네, 시계처럼 쓸 수 있는 휴대폰도 있었고, 네, 왼쪽에 보시면은 엄청 작은 휴대폰도 있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볍고 작은 대신에 배터리 용량도 적고 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작은 게 유행이었을 때가 또 있어가지고 또 나왔었고, 네, 오른쪽 보시면 요타폰 2 돼 있었는데 양면 디스플레이 하면은 지금 와서 폴더 폰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에 지금 나오는 구글 프로젝트에서 제작한 아라라는 휴대폰, 요거 뉴스에 한참 나왔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원하는 스펙의 이제 큐브 형식으로 돼 있는데 큐브를 자기가 내 입맛대로 제작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뭐 나는 성능이 중요하면은 성능 좋은 CPU 이제 칩을 갖다 끼워놓고, 나는 카메라 성능이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기본 카메라를 떼고 다른 카메라 모듈을 끼워 넣는 식으로, 그래서 레고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휴대폰도 나왔었고, 근데 엄청 비싸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안 썼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대충 다 넘어갔고요. 저희 스마트폰의 엽기능 시작할게요. 스마트폰 엽기능 하면은 스마트폰 중독이 있죠. 중독이 있는데 이제 영유아기 때는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는 부모님이 함께 해줘야 되고, 요즘에 아기가 울면은 휴대폰 먼저 들이밀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막 보여주고 하는 게 엄청 많잖아요. 이거 사실은 그 부모님이 아기 중독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해명하시는 게 이렇게 해야 내가 다른 할 일을 할 수가 있다. 이거 보여주면 조용히 있으니까. 네, 조용히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이제 중독 증상을 좀 만드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번에 최대한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를 늦추어 주세요. 되어 있죠. 따뜻한 대인 관계를 통해 아이의 지능과 정서가 충분히 발달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합니다. 네, 요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스마트폰을 먼저 쥐어주게 되면은 지금 당장엔 조용한데 엄마가 어르고 달래주고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하는 정서적인 교류가 적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네, 지금 휴대폰이랑 더 친해지고 부모님과는 이제 교류가 적어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가정에서는 스마트폰이 허용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주세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 사용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밑에 보시면은 너 30분까지만 하자, 아니면은 이거 게임 한 번만 더 하자 라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이가 상당히 반발이 심할 거예요. 나 30분 돼서도 나 이거 조금 더 할래. 더 하고 싶어. 이거 당연히 뭐 30분만 더 하자, 이것만 하고 끝내자 하면은 아이는 당연히 앞에서는 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하는데 이제 시간이 됐거나 이제 게임을 끝나고 나면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이제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끝내게 되면은 이걸 끝나고 나서 더 좋은 재밌는 게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걸 조금 알려주시고 그렇게 실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청소년일 때 휴대폰 엄청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강의 자료 보면서 엄청 반성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플리케이션 중에 보면은 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지금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아이들 휴대폰에 설치를 해서 조금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SK, LG, KT 해가지고 자녀 안심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 구글에 쳐보시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 유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무료 어플리케이션도 있고 근데 이제 무료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특정한 기능들만 유료인 어플리케이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어플이거든요. 어플이니까 요거를 다운을 자녀 휴대폰이랑 부모님 휴대폰에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은 아이가 무슨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았는지 지금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아이에게 만약에 점심시간 때 1시부터 2시까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을 다 할 수 있으니까 그 휴대폰 어플은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아서 청소년 부모용입니다. 이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있고 나서 이제 규칙을 정하고 스마트폰을 끌 때에는 반드시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강압적으로 너 지금 그만, 이제 그만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스스로 그만둘 동기를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냥 강제를 하게 되면 분노감을 더 느끼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분과 스마트폰 과다 사용의 위해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해낸 게 뭐냐 하면은 요즘 담배값 보면은 혐오스러운 사진들이 좀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면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돼 있던 사람들 이제 나중에 조금 과장을 해보자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ADHD 정서적 불안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영상을 같이 지켜보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이제 혐오감을 좀 씹어주면 어떨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봤고요. 스마트폰을 4번에 스마트폰을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플을 설치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어플이고요. 부모님과의 이제 취미 활동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취미 활동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들 거고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재밌는 게 무궁무진하구나 그런 점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성인 이제 당신 손안에 항상 스마트폰이 있나요? 라는 건데요. 성인들도 이제 일적인 부분이라던가 뭐든 이제 등등 해가지고 휴대폰이 내 주변에 없으면 불안하신 분들이 엄청 많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휴대폰이 내 옆에 없으면 괜히 뭔가 연락이 막 올 것 같고 막 그런 휴대폰이 내 손에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그것도 일적인 부분이라고 하지만 중독의 시작이란점 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운전 중에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없으면 좋겠어요. 요게 사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은 이제 잠재적 이제 살인범이다 이런 식으로 요즘에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통계 자료가 제가 지금 살짝 빼먹었어요. 생각만 하고 통계 자료로 보시면은 음주운전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제 사망에 이르게 한 인구수가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하다가 이제 그렇게 큰 상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스마트폰 중독이 아닐까 의심되면 테스트를 받습니다 돼 있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사이트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검사 받아보시면 되는데 자기 자녀용으로도 이제 관찰자의 입장으로서 자기 자녀가 스마트폰 중독인지를 알 수 있는 항목도 있고 하니까 그걸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요거는 17년도 스마트폰 바이존 실태조사 내용인데 17년도에 보시면은 저 위에 빨간색 네모칸이 고위험군이고요. 밑에 파란색이 잠재적 위험군인데 토탈 해가지고 18.6% 돼 있어요. 18.6% 돼 있는데 여기 먼저 볼게요. 요거는 21년도에 조사한 자료예요. 21년도에 메디 전체 소개 보시면 바이존 위험군 해가지고 소개가 24.2% 돼 있죠. 24.2%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7년도까지는 상습폭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돼 있어요. 나타났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둔화된 게 아니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급격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고 있고 연령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유아동 바이존 위험군이 15년 대비해서 이건 17년 자료예요. 15년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성인과 60대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청소년은 소폭 감소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21년도 자료를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에 파란색 글씨로 30.3% 돼 있잖아요. 30.3%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청소년 해가지고 중학생 41%. 요거 어차피 초, 중, 고, 등 학교까지 해가지고 있는 건데 자, 요걸로 볼게요. 청소년 바이존 유형군 내리 연령대를 볼게요. 37%예요. 37%. 고위험군이 5.7%에 잠재적 위험군이 31.3%. 그래서 이제 제일 바이존 위험군이 조금 많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18.6%였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31.3%. 그래서 엄청 많이 증가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유아동 볼게요. 유아동 21년도에 잠재적 위험군이 24.1%, 이제 고위험군 4.3%에서 28.4%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아동이 19.1%잖아요.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아기에서부터 해서 유튜브, 휴대폰 틀어주고 하는 게 조금 당연히 좀 많이 된 것 같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처음에는 당연히 좀 안 보여주셨을 건데 요즘 들어서는 휴대폰 누구 엄마 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답이 대부분 동영상 유튜브 틀어주면 돼요. 요즘에는 이거 태블릿에 그냥 핑크퐁 동영상 하나 틀어주면 돼. 그러면은 나 혼자 잘 놀아 이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유아기에서부터 지금 바이존 위험군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위험군 분포를 보시면은 연령대별로는 청소년 그리고 성별은 남성 그리고 학년은 중학생들 질풍노도의 시기 때 휴대폰을 많이 접하는데 그때는 사실 부모님과의 이제 커뮤니케이션 조금 단절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그럴 시기 때 조금 휴대폰에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직업별로는 학생 엄청 많고요. 도시 규모별로는 대도시가 많아요. 이제 부모님께서 바이존 위험군인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도 일반 사용자분보다 바이온 위험군이 조금 많이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자식과 똑같다, 자식이 거울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께서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주시게 된다면 아이들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따라서 줄일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저희 스마트폰 바이존 문제입니다. 요거 스마트폰 바이존 문제 인식을 하고 이제 2단계 바이존 척도를 활용한 사용 상태 점검, 3단계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 4단계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과의 관계 형성 강화. 1단계입니다. 보행, 이동 시 스몬비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몬비족. 요거 옛날에 사용하던 건데 이제 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스몬비족이라고 하는데
블랙까지도 엄청 많아요. 이거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길을 걷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넜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걷다가 이제 맨홀에 빠지는 사람, 아니면 차에 받는 사람, 인도 길을 걷다가 보도블럭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 등등 전부 다 스몬비족으로 불리고요.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진짜 불법이에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편한 자세보다는 불편해도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당연히 아시죠? 거북목? 네, 거북목. 2단계 과외전 척도를 활용한 사용 상태 점검. 내가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나오거든요. www.iapc.or.kr 여기에 스마트폰 과외존 척도를 이제 시험을 보는 사이트거든요.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기 양심이 되게 중요해요. 자기 양심이 되게 중요한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이런 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 항목들 자기 양심에 맡겨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건강한 생활을 위해 수면 습관을 점검을 해주세요. 잠잘 때는 스마트폰을 손에 닿지 않는 거리에 두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도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머리맡에다가 휴대폰을 두고 자거든요. 자게 되면은 이제 또 밤에 알람이 울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알람 듣고 나서 휴대폰에 손을 가져다 대서 휴대폰을 가져와서 또 친구랑 연락을 또 하고, 연락을 하다가 보면은 또 궁금하게 생겨요. 그러면 또 네이버 검색 들어가요. 네이버 검색하고 하다 보면은 또 재밌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다가 그러면은 지금 잠도 다 깼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만 보고 자자 하면서 유튜브 영상 보다가 밤샌 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알림을 이제 지금 아이폰도 그렇고 갤럭시도 그렇고 방해 금지 모드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진짜 이 시간부터 이 시간대는 잘 거야, 무조건 잘 거야, 그러면은 12시부터 5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알람을 꺼버리는 기능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활용해가지고 조금 멀리 손이 안 닿는 곳에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른 사용 실천 방안 및 대안 제시예요. 스마트폰 메신저 다이어트를 해보세요인데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메신저를 이용하고 불필요할 때는 알림 끄기, 무음 기능을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한 방만 이제 무음을 해놓을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런 거 기능들 해가지고 굳이 쓸데없이 안 봐도 되겠다 하면은 무음 기능 활용하시면은 휴대폰 배터리 관리에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음 기능 말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무음이 된 단톡방이나 카톡방이더라도 특정한 키워드를 만약 단톡방에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알람이 오게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시나요? 그거 알려드려야겠다. 요거 카카오톡 지금 잠깐 해볼까요?